이제 네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아카마이 코리아의 유인선 이사님께서 디지털 아이덴티티 프로드 트렌드를 주제로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공격하고 있는 디지털 인증 사기 공격 현황과 그 대응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유인선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에서 Senior Identity and Cloud Security 아키텍트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아이덴티티 프로드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이디 사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세 가지는 계정 탈취, 아이디 도용, 그리고 위조 아이디를 둘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자의 계정을 탈취하여 재사용을 함으로써 불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계정 사용자나 접근 시스템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 아이디 사기는 은행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 리테일, 식당, 여행사, 호텔, 공공기관, 헬스케어, 학교 등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전체 디지털 아이디 사기는 16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18년 전 세계 계정 탈취로 인한 손실은 40억 달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정 탈취 공격은 기업의 명성에 대한 타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신뢰 저하로 인한 서비스 이탈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자료를 살펴보면 이커머스 섹터에서는 아이디 도용과 위조 아이디가 디지털 아이디 사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카마이에서 수년간 관측한 바로는 공격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떤 업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인증정보 도용 시도는 2019년 1분기 대비 2020년 1분기에 256%나 증가한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본넷이나 올인원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도난된 인증정보를 이용한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은 300건에 달합니다. 300건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체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은 1000억 건 이상을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모바일 계정 탈취도 45%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증정보 도용 시도가 무엇인데 이렇게 증가한 것일까요? 인증정보 도용 시도가 왜 많이 증가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계정 탈취라는 어카운트 테이크오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계정 탈취를 하기 위해 모든 툴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이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을 시작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유출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포함된 크레덴셜 리스트가 필요하고, 또한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인증 메커니즘을 가진 알려진 표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인증 메커니즘은 로그인 API 엔드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인증 메커니즘과 올바르게 통신하기 위해 구성 파일뿐만 아니라 크레덴셜 리스트를 활용하는 도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툴로는 유출된 인증정보로 어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로그인하게끔 하는 본넷을 이용합니다. 사용자는 여러 계정에서 암호를 재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계정 탈취로 도난되었지만 유효한 유출된 계정을 사용하여 사기 작업을 수행하여 다른 위협 행위자에게 판매되거나 저장된 가치의 계정을 유출하거나 데이터를 훔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격자의 최종 목표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격자의 주요 목표는 계정 탈취입니다. 계정 탈취를 위한 대표적인 세 가지 기본 방식은 피싱,
디도스를 포함한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 그리고 크레덴셜 스토핑입니다. 피싱과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 크레덴셜 스토핑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디도스 공격이 어플리케이션 공격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피싱 공격은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게임의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싱 공격의 목표는 플레이어를 속여서 로그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자들은 플레이어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피싱 사기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피싱 공격에 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얘기를 한다면, 첫째는 가장 취약한 플레이어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싱은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신하면서 삭제하는 피싱 이메일에 실제로 많은 플레이어들이 걸려든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은 피싱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관측 자료를 조사했을 때 모든 업계에 대한 주요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 데이터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SQL 인젝션과 로컬 파일 인클루전 공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SQL 인젝션 공격 및 로컬 파일 인클루전 공격을 할 때 범죄자들이 찾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SQL 인젝션 공격으로 인해 로그인 인증 정보, 개인 정보, 표적이 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것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트레이닝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을 때 범죄자가 직접 공유한 비디오를 대상으로 SQL 인젝션 공격을 수행을 하면 로그인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 로그인 데이터가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로컬 파일 인클루전 공격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탈취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공격합니다. 이 데이터는 플레이어 및 게임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악용되거나 사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SQL 인젝션과 로컬 파일 인클루전 공격의 타겟은 주로 모바일 또는 웹 기반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범죄자는 사용자의 이름 및 비밀번호, 계정 정보,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관련 모든 사항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증정보 도용에 대해서 아시아 태평양 주요 지역들을 대상으로 발원 및 표적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업계 전체에 걸쳐서 작년 대비 거의 2배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공격 근원지는 중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격 대상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 중국, 한국, 홍콩, 호주와 같이 공격을 받는 기업의 과금 위치와 관련이 있는 지역이 주요 표적이 됩니다. 일일 악성 로그인 시도 건수를 보게 되면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스위스, 인도에서 공격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퍼블리싱, 스트리밍, 비디오 미디어 같은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상위 3대 분야가 여기에 속하게 되고, 이탈리아, 인도, 핀란드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영화, TV 프로그램, 스포츠, 음악 등 사람들이 불법 복제하려는 자산에 접속할 수 있는 기업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이번 장표는 2019년부터 20년까지 전 세계의 업계와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해서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 데이터들에 해당합니다. 차트 데이터에서 파란색은 모든 업계에 걸친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을 나타내고 있고, 오렌지색은 게임 업계의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억 건 이상의 크레덴셜 스토핑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90억 건은 게임 업계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게임 업계는 최상위 표적 업계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카마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이미 7억 건에 달하는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카운트 테이크오버인 계정 탈취를 인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과 관련된 추세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아이디 사기라는 것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이디 사기는 유출된 계정 정보를 재활용하는 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정의 위조 여부를 접속하는 단계에서 판단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의 가장 큰 원인은 비밀번호 공유 및 재사용입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재사용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웹 기반 서비스에는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와 같은 강력한 아이디 및 액세스 관리 솔루션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레덴셜 스토핑의 공격면을 최소화하려면 해당 사용자에게 적절한 접속 권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웹 서비스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접속 및 기능을 제공하는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여 사용자 계정 및 접근 관리를 사이암 솔루션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선제적 방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매니저 프레미어와 아이덴티티 프로텍터들을 통해서 행동 제어를 활용하여 로그인, 계정 생성 또는 결제 데이터 입력과 같은 민감한 트랜잭션 URL을 보호하고 악성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과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웹 기반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코나사이트 디펜더와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는 이와 같은 아카마이 보안 솔루션 및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서 리스크 기반 인증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아이디 사기로부터 선제적 방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정 탈취 및 아이디 사기 추세의 전략적 방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카마이 보안 솔루션 및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리스크 기반 인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계정 정보가 유출이 되어 있고 암호 재사용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이며 암호로만 사용하는 계정 탈취는 아주 쉬운 공격 타겟입니다. 계정을 공격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멀티팩터 인증 등 보다 강력한 인증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멀티팩터 인증과 같은 추가 인증 요소를 추가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 편의 사용 환경을 희생하는 절충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 고객은 리스크 기반 인증을 통해서 알려진 저위험 사용자에게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또는 악의적인 사용자 인증 시도에 추가적인 인증 요소를 적용하도록 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의 리스크 기반 인증은 계정 탈취로부터 사용자 계정을 보호합니다. 리스크 기반 인증은 항상 가동형 요인보다는 상황별 리스크 시그널을 관찰함으로써 의심스러운 행위가 탐지되는 경우 사용자 계정을 보호하게 됩니다.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호스티드 로긴에서 인증 강화를 하여서 호스팅된 로그인 화면 및 워크플로우를 확장하여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 인증 요인과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인증 단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의 리스크 기반 인증에 시그널을 공급하는 아카마이 엣지 기반의 위험 신호와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고객은 계정이 더 잘 보호되고 실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카마이여야 할까요? 아카마이의 접근 방식은 다른 어떤 벤더보다
더 많은 데이터 및 데이터 데이터 유형과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통해서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가 아카마이의 다른 보안 솔루션들과 연계하고 그리고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계정 탈취 및 아이디 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정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의 리스크 기반 인증 기능을 아카마이의 다른 보안 솔루션들과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예정이고 그거에 대한 로드맵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카마이는 매일 전 세계 아카마이 플랫폼에서 새로운 공격 데이터나 디도스 공격, 본 요청 등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파일, 리스크 평가, 로그인 관련 데이터, 그리고 세션 비헤이비어 등을 모니터링하여서 계정 탈취 및 아이디 사기 공격에 대한 탐지 및 관측을 꾸준히 진행하고 분석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 현재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인 영향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존재하는 한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이를 공격할 것이고 소비자, 기업, 그리고 사용자들의 귀중한 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고객 아이디 및 접속 관리를 위해서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는 리스크 기반 인증 방식을 아카마이 보안 솔루션 및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제공함으로써 계정 탈취 및 인터넷 디지털 아이디 사기로부터의 방어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의 리스크 기반 인증 방식은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매니저와 연계하고 최첨단 탐지 기능과 로그인과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및 봇 트래픽과 사용자 트래픽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가시성을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 및 계정 등록 페이지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코나사이트 디펜더나 본 매니저, 아이덴티티 프로텍터와 같은 아카마이 보안 제품들이 아카마이 아이덴티티 클라우드와 유연하게 연계되어서 고객을 위한 단계적 인증 및 추가 조사를 위한 유연한 범위의 작업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계정 정보 및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계정 탈취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종 사용자가 계정 탈취 공격 및 아이디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응 보안 솔루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대응 보안 솔루션의 적용은 사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인터넷 위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